안녕하세요. 산티아고 순례길 설명하는 미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혐오스럽고 징그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. 배드버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오신 분, 또 가기 전에 준비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배드버그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배드버그를 어떻게 예방하고 그리고 만약에 물렸으면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예방은요.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이 스프레이입니다. 이 스프레이는 살충제인데 사실은 살충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고요. 이 스프레이로 그 침구를 뿌리면 그 침구 근처에 벌레들이 오지 않거나 있었던 벌레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배드버그는 사실상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 이 스프레이로는 죽진 않습니다. 죽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뿌리면은 그 침구 주변에 뿌린 주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있죠. 배드버그는 이렇게 그 침대에서도 그 침대의 그 이음새,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침대 밑쪽이고요. 위쪽이 아니라 밑쪽에 있는 박음질선 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침대를 이제 뒤집어 놓으면 이게 원래 있었던 자리 이렇게 그 침대 프레임이죠. 침대 그 틀이 만약에 나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보통 그 요새는 그 대부분 알베르게들이 철제 그 틀에다가 쇠로 된 틀에다가 그다음에 이 매트리스도 그 레자라 그러죠. 예, 비닐로 돼 있는 그런 그 매트리스 쓰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. 별로 없는데 만약에 알베르게 들어가셨는데 나무로 된 틀에다가 또 면으로 된 그러니까 직물로 된 이런 그 매트리스 침대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. 들어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벌레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주인한테 얘기해서 살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침대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. 얘네들이 밤에 이제 불을 끄면은 올라오는 거죠. 위쪽으로. 그래서 보시면은 그 습도가 높을 때 높은 걸 좋아합니다. 습하고 온도는 적당한 걸 좋아해요.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또 안 나타납니다. 그리고 빛은 상당히 어두운 걸 좋아해요. 그리고 땀 냄새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 배드버그는 상당히 좋아해서 그 땀 냄새가 나는 곳으로 돌진합니다. 자,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. 첫 번째는 불을 켜고 주무시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알베르게에서는 불가능하겠죠.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. 사실 불을 끄면 그때부터 이 배드버그가 그 기승을 부리거든요. 그 매트 밑에 있다가 다시 매트 위로 올라와가지고 사람의 살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제 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혼자 주무신다. 이렇게 호텔이나 펜션에서 혼자 1인실을 쓰신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피곤해서 그냥 잘 주무시잖아요. 그래서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요 아래인데요. 여기 침대 보시면은 이제 쇠로 돼 있죠. 쇠고 그리고 지금 이게 부직포 그 시트를 깔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레자예요. 레자로 돼 있어서 이런 침대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 가방을 이렇게 아래에다 뒀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알베르게를 가도 가방은 반드시 이 침대 위에 놓지 말라고 경고문을 써붙여 놓습니다. 왜냐하면 배드버그가 이 가방에 잘 붙어서 들어와요. 전에 있었던 알베르게에서 붙어오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휴식 시간에 이렇게 땅바닥에 좀 앉거나 땅바닥에다가 이 배낭을 내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배드버그가 이 가방 이 틈새 역시 이제 박음질한데 어두운데 그쪽으로 파고 들어서 이거를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옮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1층은 이게 바닥에 두는데 그럼 2층은 어떻게 하냐? 2층은 걸어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그 별도로 캐비넷 같은 게 있습니다. 캐비넷에 두고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2층으로 가지고 가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.
이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비닐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트를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레자로 돼 있는 그런 그 매트리스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 천으로 돼 있는 그런 매트리스인 경우에는 아예 비닐을 씌워버립니다. 비닐 씌워버리면은 그 안에 있던 베드버그도 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베드버그도 비닐을 잘 걸어 다니지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비닐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걸 챙겨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샤워. 아까 땀 냄새 좋아한다고 했죠. 이 샤워 되게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이랑 서양인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. 예, 서양인들은 매일 샤워를 안 합니다. 예, 머리도 안 감고요. 발도 안 닦고 가끔 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주무시다 보니까 그 땀 냄새, 그 꼬리꼬리한 냄새를 찾아서 이 베드버그가 이제 가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밑에 있거나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침대에 쓴다면은 괜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반드시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샤워하시고 그날 입었던 속옷은 샤워하시면서 빨아서 널고 새 옷을 갈아입고 주무시면은 확실히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뭐 연고 또는 크림 같은 건데요. 뭐 잘 아실 겁니다. 이 바카로 만든 바카 향이 나는 그런 연고 같은 건데 그 우리 호랑이약 예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하고요. 안티프라민 같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덜 화끈거리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연고들이 있어요. 반드시 이 약품뿐만 아니라 그 약국에 가시면은 알로에 성분으로 된 그런 쿨젤 같은 것도 있습니다. 그거를 발이나 아니면은 손, 팔에 이렇게 바르시면은 잠잘 때도 이제 훨씬 상쾌한 기분으로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벌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. 자,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물렸다.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. 자, 치료는 일단은 어떻게 무는지 한번 보면요. 이렇게 이분이 이제 누워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뭅니다. 보통.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베드버그 보셨겠지만 매트 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살짝 들려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물기 시작하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문 것 같아요. 한 마리, 뭐 두 마리 이런 식으로 세 마리, 네 마리. 그리고 여기 팔 같은 경우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팔 쪽으로 물었잖아요.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이 팔 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.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시트에다가 살충제를 잘 뿌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.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2, 3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나타나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데서 생깁니다. 간지러워서 막 긁다 보니까 이렇게 빨개졌는데 그러면 내가 이 알베르게에서 물렸구나 하고 알베르게 주인한테 얘기하면 알베르게 주인들은 오히려 너가 다른 알베르게에서 물려가지고 여기 왔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. 다른 알베르게로 가라.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. 물렸을 때 금방 따끔해가지고 곧바로 그거를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그 증거를 내지 않은 이상은 알베르게 주인들이 쉽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물린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이전에 다시 그 전 구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전에 그 묵으셨던 알베르게에 가서 따지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이틀 또는 3일 전에 물렸겠구나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약국에 일단 가셔야 되는데요. 약국은 구간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. 예, 파르마치에라는 그런 이거 뭐 꼭 그 단어를 아실 필요 없고요. 예,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. 예, 그런 그 표시 아마 거의 본능적으로 여기에 약국이구나 아실 텐데요. 약국 가시면은 상처만 보여줘도 여기 다양한 약들을 보여줍니다. 연고도 보여주고 젤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뭐 패치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뭐 크림 같은 것도 있습니다. 스프레이도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상처 부위에다가 여기다 갖다 대고 주사기처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독성을 뽑아서 가려움증을 좀 줄이는 건데 사실 이거보다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
먹는 약입니다. 예. 요거를 드시면은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. 요 앞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연고나 뭐 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니스틸 성분의 연고라고 하고요. 페니스틸 오인먼트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제, 안티히스타민의 약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은 고통이 좀 덜해집니다. 사실 이제 긁으면서 그게 이제 터지고 진물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렸다, 2, 3일 후에 딱 나타났다, 물렸다는 걸 인지했을 때 곧바로 약국에 가셔가지고 연고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드시면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겠죠. 재예방을 해야 됩니다. 한번 물리면은 또 안 물겠지. 아닙니다. 또 뭅니다.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계속 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었다 하면은 이제 더 예방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살충제 뿌리고,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 잘 하시고, 뜨거운 물에, 주로 뜨거운 물에 많이 하셔야 돼요. 샤워하시고 옷도 잘 빠시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. 일단 40도 이상의 고온 세탁, 또 고온 건조가 필요해요. 물론 이제 그 세탁물 중에는 고온으로 할 수 없는 옷들이 있죠. 근데 고온으로 가능한 옷이 있다면은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고, 또 뜨거운 그 증기로 그 건조를 하시는 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세탁기 없어가지고 마침 호텔에 들어가서 그 욕조에다가 굉장히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넣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세제를 풀어가지고 세탁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벌레가 어느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진행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가방이나 이제 그 침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기가 좀 어렵습니다. 특히 침낭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탁 금지가 되어 있는, 세탁기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걷다가 이렇게 이런 들판이 나오고 또 햇볕이 아주 잘 내리쬐는 그런 날이라면은 이걸 다 펼쳐놓고 휴식하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벌레를 죽일 수 있는 일광소독이가 또 가장 좋습니다. 실제로 그 베드버그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, 햇볕이에요. 그 건조한 날씨에 햇볕이 내리질 때, 베드버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, 죽게 됩니다. 소멸하게 됩니다. 자, 요런 어떤 그 베드버그에 대한 어떤 생리나 또 그 예방 방법, 또 치료 방법, 또 이런 재예방 방법을 숙지하셔가지고,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